안녕하십니까, 강동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지역주택주와 관련해서 주택법 개정 법안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거 관련해가지고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교통부 그 소위원회에 올라갔다, 계류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본회의 통과를 해서 두 가지가 됐습니다. 이제 12월 9일 날 통과한 게 하나 있고, 이번에 이제 1월 10일 날 통과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나 이제 국회의원이나 이제 안을 내면, 그게 이제 그 심사 소위에서 통과를 하고, 이제 그 상임위원회 통과를 한 다음에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되고, 본회의에서 이제 과반수 투표해가지고 통과가 되면 이제 법이 되는 건데요. 그런 법이 되고 나면, 그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국회의장이 대통령한테 보내죠, 이제.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 돼. 널리 이제 알려야 되는 거죠. 관보에 기재를 합니다, 이제. 공포를 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내용, 그러니까 12월 10일자로 이제 공포가 된 내용은 이미 이제 공포가 되어서 이제 그 시행 날짜, 그러니까 시행일은 원칙적으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시행할 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시행일자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 시행일자가 6개월, 1년, 2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이 내용은 6개월 후, 그러니까 2020년 6월 11일, 그러니까 올해 6월 1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2020년 6월 11일 또는 정확히 날짜가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월 10일 날 통과된 내용은 공포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포가 되면 그 날짜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 1년 후에 시행한다, 2년 후에 시행한다,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포한 날짜가 언제쯤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1월 30일 날 공포를 한다. 그러면은 그로부터 6개월이면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내후년 1월 1일부터 이제 6개월, 1년, 2년이면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시행 날짜가 달라지게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법안에 공포와 그 시행 날짜를 복잡하게 설명드렸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제 바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내용들이 많이 없고, 대부분 이제 시행 일자가 조금씩 미뤄집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조합에 가입했다가 철회하는 거하고, 또 가입비 반환, 여기는 가입비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계약금, 중도금, 납입금이라고 많이 하죠. 이제 반환 청구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다른 내용도 몇 가지 있긴 한데, 허위 과장 권고 하지 마라 그런 내용도 있긴 한데, 그건 일반적인 내용, 원래 있던 내용이니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 1항 11조 의4가 신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보면은 주택법에 11조가 있고, 그 다음 12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11조와 12조 사이에, 내가 비슷한 조항을 만들었는데, 11조와 12조 사이에 11.5항, 11.5조 이렇게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1조와 비슷하지만, 중간에 넣어야 되겠다 싶으면 11조 의 1, 의 2 이렇게 씁니다, 이제. 이거는 11조 의 1, 2, 3까지 있었는데, 여기는 11조 의 4가 이제 신설이 된 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사람들은 가입비 등을 예치한다고 돈 낸 날부터 30일 이내는 무조건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원래 계약은 내가 청약했고 상대방이 오케이 승낙했으면 계약 성립한 거고 아무 때나 철회 못해요. 못하는데 이제 특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지역주택주가 가입 사인회가 냈다가 돈까지 다 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지역주택 좀 안 좋다는데 빠져나가야지 이러면 30일 전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철회는 서면으로 문서로 해야 되는데, 원래의 민법의 기본은 내가 어떤 의사표시를 하면 그게 상대방한테 도달해야지 효력을 가지는 게 맞아요. 그게 도달주의인데, 이거는 좀 예외를 또 뒀어요. 이게 이 가입한 사람을 좀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발송한 날, 내가 우체국 가가지고 내용 주면 발송해서 언제 발송했다 찍힐 거 아닙니까?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일 내에만, 30일째 날까지만 내가 철회하겠다고 발송을 하면은 철회 의사가 이제 인정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모집 주체, 그러니까 발기인이나 조합은 이제 자기가 돈 맡겨놓은 그 예치기간, 이거 다른 내용도 보면 이제 돈 받으면 아무데나 놔두지 말고 예치기간, 신탁법상 신탁업자 등등에게 맡겨라 했는데, 그거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 30일 내내 일단 철회하겠다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일주일 내내 돈 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거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안 하면 형사처벌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예치기간장, 신탁업자들은 열흘 이내에 돌려주게 돼 있고요. 요거 관련해가지고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또 자세한 내용은 청약 철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아직 대통령령이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이게 공포가 된 지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지난달 12월 10일 날 공포가 돼가지고, 시행은 6월 1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있다가 시행되는 거고, 또 그 6개월 이후에
최초로 모집 신고를 한 조합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올해 6월 11일 이후 엔드 모집 그 조합원 그 모집 신고를 한 이 두 개가 된 그 이후 조합부터 적용이 되는 거라서 그 전에 가입을 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가입한 사람은 적용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오늘이 13일이죠 이제. 그러니까 뭐 엊그저께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금요일인가요? 뭐 통과된 뉴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국회가 좀 시끄러웠잖아요. 관련해가지고 뭐 패스트트랙 법안인가요? 쟁점 법안들 되고 그다음 민생 관련 법안이 100 몇십 개가 이제 통과가 됐다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주택조합 법이 이제 통과가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할 때 처음에 모집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역주택조합 만든다 그러면은 관할 시군구청에다가 나 이제 지역주택조합 만들 거예요. 이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 모집할게요.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돼요. 이제 그럼 수리하게 되는데 수리 받고 이제 모집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냥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일정한 요건을 만들어서 적어도 그 사업구역, 그러니까 예정된 주택 건설 대지의 50%는 사용 권한을 확보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50% 정도는 쉽게 말해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시작해라. 신고를 해라 이거죠. 이제 뭔가 정지 작업이 된 이후에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좀 한 거고 이거는 사실은 별로 크게 이제 그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게 아시겠지만 그냥 사람들 소위 말해 이제 CSO 뭐 보내면서 이거 써주세요. 이게 나중에 이제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그냥 없던 걸로 할게요. 해가지고 많이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되는데 그 다음 게 좀 의미가 있죠. 설립인가 지금은 그 조합원 모집 설립 신고하고 이제 쭉 한 다음에 이제 조합을 이제 설립 인가 신청하려고 할게. 그러니까 내가 조합원 모집 신고 모집할게요 신고하는 게 아니라 실제 조합을 설립할게요 인가 신청을 할 때는 그 사업구역 내 80% 정도만 토지를 확보하면은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플러스 뭘 했냐면 15%는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사용 권한 같은 경우는 토지 사용 승낙서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등기를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15%는 무조건 소유권까지 확보, 등기까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자금을 가지고 실질적인 토지를 확보하고 해야지 그냥 조합원들 돈 모아가지고 하고 나중에 또 추가 분담금 주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요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중요한 내용이고. 이거 뭐 그 다음에 토지 조합원 모집하는 주체는 뭐 사업 개요 등을 다 설명이라 그랬는데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좀 중요한 내용이 이때 광고 등을 할 때 건설 대지의 사용 권한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미리 딱 정해서 고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고지한 내용을 그 광고한 내용을 시군구청장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시군구청장은 5년 동안 보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분쟁이 벌어지면 야, 나 가입할 때 네가 80% 90%로 하지 않았냐?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그러면은 그래 좋다. 네가 그때 당시에 광고할 때 그 시군구청장한테 냈던 그 광고 용지 주라 해가지고 보면 그 80% 90% 적혀 있네. 그럼 거짓말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 하나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조합이 그 모집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설립인가 신청한다 그랬잖아요. 신고를 했는데 설립인가도 안 되고 2년 동안 설립인가도 안 된다. 이런 경우. 아니면 조합 설립인가를 냈는데 사업계획 승인이 3년 동안 안 된다. 그러니까 조합원 모집 신고와 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요 세 개 사이에 요 사이 첫 번째 조합원 모집 신고와 사업인가 사이에 2년 이상 넘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조합 설립 인가가 됐는데 아니면 사업계획 승인 날 때까지 3년이 넘거나 그렇게 되면은 해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산 총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해산 총회를 열어서 조합원들에게 이렇게 안 되는데 이거 한번 뭐 해산할지 안 할지 한번 뭐 선택해 보세요.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좀 애매하게 나온 게 그 설립 인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까지 3년이 넘어가도록 뭐가 안 되면은 뭐 해산 총회 하는 건 알겠는데 모집 설립 신고하고 설립 인가까지 2년이 안 됐을 때 해산 총회 하는 거는 전원이 모여서라고 돼 있어요. 이 법에 보면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게 그 법을 만들 때 설립인가가 나고 나면은 이제 사단의 실제를 갖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총회를 거치면 되는데 그 전에 사단의 실체가 사실상 아니니까 계약 관계인데 그러면 전원이 모여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개인간의 계약 관계로 봐가지고 다투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이거 뭐 개정이 되거나 아니면 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이제 모집 설립인가 신고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 나서 설립인가가 날 때까지
2년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해산 총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이게 뭐냐면 조합원 다 모집해 놓고 다 될 것처럼 해놨는데 이거 한 3년이면 입주해요, 4년이면 입주해 놓고는 밑에 조그맣게 예정 가로회가 해놓고는 이거 5년 6년 지나가지고 왜 안 돼요 하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 이런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해산을 해가지고 돈 다 돌려주고 끝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만든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이게 가장 제가 이제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요 내용들에 관해서는 이제 뭐 언제부터 뭐 시행되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이게 또 저도 봐야 돼요. 다 외우지 못해가지고 봐야 되는데, 자, 조합 설립 인가관에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 조합원 모집 신고하는 때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행이 언제 될지 몰라요. 아직 공포도 안 됐으니까 시행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포가 만약에 뭐 이번 달 말이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죠. 이제 공포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그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시행 일자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된 후부터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2년 3년 있잖아요. 조합원 모집 신고, 그 다음에 설립인가 신청, 주택사업계획 승인, 요 사이에 2년 3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데 지금 이 법이 6개월 후에 시행된다 그랬잖아요. 시행된 시점에 이미 조합원 모집 조합원 모집 신고가 된 거는 이 시행 날짜가 모집 신고 일자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2년 될 때까지 설립인가가 되지 않으면은 해산 총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미 시행 날짜에 설립인가까지 다 됐어요. 그러면은 그 시행 날짜를 갖다가 설립인가 신청 날짜로 봐가지고 그때부터 3년 내로 이제 사업계획 승인 나지 않으면 해산총회 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조합원 모집 신고와 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상의 2년 3년이잖아요. 근데 시행이 지금 이때 됐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2년 3년 지나면은 그 날짜에 해산총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말로 하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뭐 그 뒤에 영상 찍으니까 뒤에도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 그러나요? 이거 이제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은 언제가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인데 정확한 공포일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이번 달 내로는 공포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쟁점 사안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6월 말 7월 초부터는 이 내용이 적용된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시고 한 몇 달만 기다리시고 올 하반기 정도부터 하시게 되면은 좀 두텁게 보호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올 하반기 이후로 지역주택조합은 잘하면은 뭐 해볼 만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